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요즘 하도 활발하게 개투가 일어나고 있어서 일산 지역 개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지난주까지 구독자 수가 17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산 조정지역 해제 100% 적중이라는 동영상 덕분에 지금 구독자가 12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일주일 사이에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1일부터 저한테는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1일부터 지금 10일인데 매일 평균 2건씩 거래가 되어서 20건이나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27평이었는데 가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송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건이라고 해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주인이 마음이 바뀐 거죠. 변심을 한 거죠. 그게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법적으로 뭐 배액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그 자리에서 1,4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산 매수자분이 좀 뭐 화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더 좋은 아파트 물건을 찾아드리겠다 하고, 어제 27평을 보던 분이 이제 1,400이 순식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37평으로 좀 눈높이를 확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37평 양타를 계약했고, 또 27평도 어제 양타 계약이 있었고, 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약이 파기돼도 양쪽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다 수수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계약 파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2배로 물어주면, 지금 700만 원밖에 걸지 않아서 1,400만 원을 다시 되돌려줬지만,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제대로 160 몇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양쪽에서 이제 다 받은 수수료가 320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파기된 사건으로 인해서 투자할 때 정말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파실 때도 신중하게, 후회 안 할 가격에 파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파기하면 100배송입니다. 2배로 다시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거래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좀 불안한, 이렇게 변심할 수도 있으니까, 변심할 수도 있죠. 뭐 제가 집주인이었어도 그 가격에 팔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사랑의 품사가 뭔지 아십니까? 동사랍니다. 동사. 왜? 사랑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사람 마음 뭐 바뀔 수 있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어제 계약은 양타로 2건을 했는데, 실제 계약 파기된 것까지 합해서 수수료를 다 받았으니까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번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진짜 깜짝 놀랄만한,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면 뭐 4자릿수 다니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실 텐데, 어쨌든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왜 이거를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개투가 가장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적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대대적으로 일산 지역 조정 지역이 해제되었다라는 방송이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그게 뭔지 개념을 파악하게 됐고, 대부분 다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몇 군데 그게 3억 5백에 거래됐던,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건데 갑자기 3억 4천으로 바꾸는 거예요. 3,500이나 뛰지 않았습니까? 물론 호가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그게 일주일 내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3,500을 높였고 어떤 분은 4,000을 높여서 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자, 갭투의 개념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이제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사는 방법입니다. 미래 이제 수익 창출 면에 있어서는 뭐 괜찮은 방법이죠. 그런데 저는 아파트를 전문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건에는 땅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많이 있지만 미래 투자 가치 상품으로 놓고 본다면 심플하게 아파트에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는 이렇게 가구 수는 이렇게 늘고 있지만 인구는 이렇게 반대로 급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뭐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황혼 이혼이 점점 증가하니까 같이 살다가 어쨌든 떨어져 살아야 가구를 형성해야 되니까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잘 신중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산 동구든 서구든 덕양구 쪽보다는 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고, 일단 경의선 철도 건너편으로 저는 건너가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풍동이나 식사동이나 탄현, 중산 이쪽에 사시는 분은 제 얘기를 듣고 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철로 안쪽으로 동구, 서구 쪽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산 동구 중에서도 저는 뭐 제가 여기 살아서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백석마을이나 흰돌마을 이쪽보다는 백마역을 기점으로 해서 백마마을이 첫 번째 추천 대상이고, 그런데 요즘은 물건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촌마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발산 산을 중심으로 정발산동은 이제 건너뛰고 일산 서구 쪽으로 넘어가서 뭐 강촌마을이나 후곡마을이나 문촌마을이나 강선마을 이쪽을 그 다음으로 추천하고, 그래도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외곽 쪽으로 호수마을 쪽 호수공원이 가까운, 그러니까 찾길이 없는 중앙공원으로 걸어서 호수공원 쪽으로 산책할 수 있는 그쪽 마을을 일단, 지금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내장산 안 가도 일산에서는 그 내장산의 단풍 기운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살기 좋은 살기 좋은 도시 5위에서 일산이 밀려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만큼 살기 좋다는, 아까도 손님이 와서 왜 일산이 살기 좋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이 천국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맛집이 많은 애니꼴에 낮에 식당에 가보면 남편은 다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데 아줌마들은 모여서 뭐 서로 수다 떠는데 여념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아줌마들입니다. 정말 제가 우연히 어떻게 식당에 가보면 그만큼 아줌마들한테는 이 일산이 살기 좋은 도시 천국입니다. 천국. 분당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산 동구 쪽에서도 공원길이 있는 그쪽을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언제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냐? 지금 조정지역 해제되고 나서 가격이 오른 순서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일단 부산의 해운대구, 부산은 뭐 서울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지금 가서 아파트를 줍줍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해운대구 바닷가, 그 다음에 동래구, 그 다음으로 수영구, 그 다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추천한 일산 동구가 그 다음에 일산 서구, 이런 순서대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갭투를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조정지역 발표 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아직 몇 개 안 되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최적기이고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무주택자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주택자들,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무주택자였으면 그냥 전세 사는 게 편해서 산다라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로 있는 거죠.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면서 뭐 무주택자를 표명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뭐 굉장히 가난하게 뭐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무주택자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택이 있는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우상향으로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9.13 조치 이후에 3, 4천, 많게는 뭐 5천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곧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떡고물 하나 준 거죠, 그죠? 조정적 해제라는 앞으로 예를 들면 창릉 3기 신도시가 철회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민주당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적대적인 감정으로 민주당을 안 좋아하거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 혹시 오해는 말아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할 때 어떤 물건 위주로 고르는 게 좋으냐면 일단 갭 차이가 많지 않은 게 좋겠죠. 지금은 이제 조정적 해제 기사가 뜨고 나서 8, 9천 뭐 어떤 건 1억까지 갭 차이가 이제 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가격을 막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갭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1억 이하의 선에서 8, 9천 뭐 1억 선에서 하실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좋으냐? 일단 갭 투자가 적은 것, 그 다음에 갭 투자가 좀 크더라도 샤시까지 완전 특 올수리된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세입자를 다시 만들 때 다시 수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전망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죠? 제가 추천하는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원길이라서 차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길이라서 밤에 시끄럽거나 그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길을 중심으로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쾌적하고 좀 원만하게 생활하시는데 좋을 것입니다. 바로 문 열고 나가면 공원길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시고 올수리가 잘 되어 있는 그렇지 않고 이제 수리가 되지 않고 조금 가격이 낮은 가격이 이제 두 번째 선호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물건은 취득하시게 되면 바로 특올 수리, 주인 수리를 하라고 전 권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뭐 내가 들어가서 살 게 아니라도 사시는 그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 수리된 거 이게 주인 소리인지 뭐 세입자 소리인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샤시도 이중창으로 방음이 잘 되고 좋은 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원길에서 좀 떨어져 있더라도 미래 투자 가치가 있는 로얄동을 선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층수가 좋은. 저는 뭐 1층이 정말 너무 좋아서 저는 1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아이가 한번 예전에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0층에 살았었는데 바로 이사를 갔죠. 1층으로. 전 1층이 너무 좋습니다. 정신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밖을 내다보고 그 높은 어떤 고소공포 같은 것들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좋으냐면 제가 월화수목금 계속 오전 중에 이제 12시까지 탁구를 치고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주말에도 탁구를 칠 수 있습니다. 집에 탁구대가 있습니다. 1층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랑 탁구를 치는데 정신건강에 뭐 탁구보다 더 좋은 건 정말 없습니다. 단언컨대 탁구장에서 복식 칠 때 얼마나 깔깔거리고 많이 웃는지 뭐 한 달치 웃을 거를 다 하루에 다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너무 좋은 거죠. 잠시 탁구 얘기로 새길로 빠졌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9.13 대책 발표 이후에 급속도로 창릉 3기 신도시 이후로 발표 이후로 이 일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건이 좋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 약재로 인해서 4, 5천 많게는 그 이상으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이제 그게 곧 회복되겠죠. 당연히 회복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꼭 들어맞지 않고 또 다른 정부의 어떤 발표로 인해서 악재가 생긴다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택과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합니다.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제가 부동산 이쪽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관계된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대곡소사선 2년 뒤에 바로 들어옵니다. 대곡역 서고 백마역 섭니다. 그 다음에 일산역 섭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두 번째 K컬처밸리, 방송밸리, 일산 테크노밸리가 곧 이제 생겨서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차병원 의료진이 3,500명 들어와서 일산 동구 서구 전세 다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일산 테크노밸리나 방송 K컬처밸리 이런 것들은 1, 2만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아파트 가격 상승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분당이 왜 일산에 서너 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분당 테크노밸리가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규모로 일산 테크노밸리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며칠 전에 일산 고양시장도 말씀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대곡소사선 말고 두 번째는 이 일산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GTX.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삼성역에서 이제 거기 삼성역에서 여기서 삼성역까지 이제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강변북로나 차를 끌고 아니면 광역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런데 GTX가 생기면 킨텍스에서 18분 걸립니다. 18 어감이 이상한데 18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송파, 강남 그 3구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출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강남, 그 복잡한 강남에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GTX가 개통이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겠죠. 그죠? 저는 거기에 마땅한 한자성어가 천지개벽. 네, 말 그대로 천지개벽, 경천동지 할 정도로 우상향으로 쫙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동간거리도 넓고, 그 다음에 지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요. 일산 동구, 서구 아까 제가 추천한 그 아파트 단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에 갭 투자를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인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발품 팔아서 좋은 입지 아파트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10일 동안 일어난 1월 지금 10일인데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매일 평균 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2건, 매일 평균 2건. 그래서 지금 20건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저는 이 백마마을에서는 최소한 1등이라고 자부합니다. 혹시 저보다 더 많이 거래하셨거나 하면 제가 바로 이 동영상을 내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물론 유튜브입니다만, 그래도 이쪽 일을 잘 하니까 저를 믿고 신뢰하고 갭투를 하겠죠. 그죠? 어제도 서울 손님하고 대전 손님이었어요. 그 대전 손님, 그 계약이 파기돼서 1,400 돌려받은 그 손님이 전화로, 둘 다 전화로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기된 것까지 어제 3건, 오늘 2건 한 거죠. 이처럼 매일 평균 2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갭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아파트만 거래를 합니다. 땅,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의로운 부동산입니다. 정의로운.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있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제가 실내를 거래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실내를 거래한다는 모토로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거의 갭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실 솔직히 7분은 얼굴도 못 봐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7건은 그냥 전화로만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어떤 자부심은 있습니다. 이상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3202-7031. 감사합니다. 참, 제가 아까 구독자 수가 120명 넘었다고 했죠. 그러면 내일 유튜브 본사에서 100명 구독자 달성 축하 메시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도 그 조정지역, 일산 조정지역 해제 100% 적중, 그 동영상처럼 지금 그 동영상이 1,500이 넘었던데, 조회수가. 바로 이 동영상도 그 동영상 못지않게 떡상이 날 것으로 저는 자부합니다. 일상 이 동영상을 빌어서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갭투 비법 1탄에 이어서 갭투 비법 2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 특히 백마마을 아파트 갭투만큼 투자처가 좋은 곳이 없다는 생각이 오늘도 많이 들었는데, 갭투 비법을 그때는 금리하고 여러 가지 1탄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것들을 좀 주의해서 챙겨봤으면 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 오르기 전 가격에 사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아파트가 언제부터 오를 줄 알고 미리 아파트에 투자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제대로 공부하면 그 시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산 백마마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2평 로얄층이 조정적 해지되기 전 가격, 그러니까 10월 달만 해도 그게 4억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2019년 12월 13일 현재 지금 32평이 4억 6천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6천만 원이 뛴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6천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때 제 조정지역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 방송을 보고 그때 왜 4개 예측 방송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방송을 보고 그때 바로 와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개투했던 사람들은 지금 6천만 원 벌었습니다. 저도 좀 지나서 바보같이 며칠 지나서 37평 아파트를 다행히 저도 개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위치 역시 참 중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백마마을하고 백송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마마을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미래 투자 가치를 놓고 보면 도로 하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32평 기준으로 보면 5천만 원이 아마 매매가 5천만 원이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생각하신다면 저는 위치도, 아파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 투자 가치를 보면 아무래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곳, 특히 여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백마역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5단지가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물론 22평, 27평, 32평, 37평, 49평 이렇게 다양한 평형대가 존재해서 다양성을 갖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물론 좋지만 전 무엇보다도 백마역이 앞으로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백마역과의 어떤 물리적 거리, 근접성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5단지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위치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파트 가격이 현재는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평 6천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때 투자하라.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여기 저점에 있으니까 초기 시작 지점에 있으니까 우상향 처음 시작하는 지점. 그러니까 꼭 발바닥에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면 적당하다. 뭐 이래도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되시면 개투에 뛰어드는 것도 끼어들게 하는 것도 저는 자산 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회인데 지금 중산층으로 올라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37평 아파트에 개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적 여유를 갖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두세 달, 뭐 짧게는 뭐 6개월, 1년 이렇게 보시지 말고 조금만 더 길게 개투 요건 중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세 끼고 사면 뭐 2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년 정도는 투자를 해보시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지금 이 백마마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년 총선이 있죠, 그죠? 늘 얘기하지만 총통화량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뛸 거고 또 창릉 3기 신도시 2년 이내에 이제 토지 구상이 다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진장 뛰겠죠, 그죠? 그 수조 원이나 되는 그 부동산 여유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 하면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 한 채, 똘똘한 한 채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 어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다 보면 지금 서울은 뭐 평당 1억 하지 않습니까? 32평이면 32억입니다. 32억. 반포 뭐 이쪽 보면 일산 사는 분들 위화감 조성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 2년 이내 1년 7개월 뒤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상점벽해할 정도로 천지개벽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으로 뛰어 있을 겁니다.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는 개통되는 그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구에서 공격이 가장 뛰어난 수비라는,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투는 공격적인 성향과 과감한 지르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가격을 생각하고 투자를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는데 머뭇하다가 못 사고 그냥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 투자자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현실 투자자들이란 누구냐면 옆에 개똥이 엄마는 샀단 말이에요. 10월 말에 샀단 말이야. 11월 초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천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똥이 엄마가 나보다 미모도 좀 딸리는데 갭투를 해서 6천을 벌었단 말입니다. 요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촌인데 이 개똥이 엄마 옆집 아줌마란 말입니다. 왜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80점 수학 80점 맞았어. 잘한 거죠, 그죠? 근데 옆에 개똥이가 90점 맞으면 막 화를 내죠, 엄마들이.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 투자자들이 누구냐면 옆집의 개똥이 아줌마가 지금 이 갭투를 했는데 30평 5단지 갭투를 했는데 벌써 6천이 올랐다고 하니까 속이 쓰린 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제 지금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근데 막상 딱 와보니까 6천이 오른 거예요. 개똥이 엄마가 산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죠? 그냥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서 다시 안 온 사람은 못 삽니다. 갭투 못 합니다. 근데 눈물을 머금고 노심초사 고뇌한 끝에 다시 찾아온 사람은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그 개똥이 엄마 6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지금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갭투에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갭 투자금이 6, 7천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6, 7천 8천만 원으로도 아파트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아파트 가격이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갭 투자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1억 5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남습니다. 7, 8천 투자하면 7, 8천 남는 것처럼 1억 5천 투자하면 1억 5천 남습니다. 정말이냐고요? 그럼 그때 가서 봅시다. 2년 뒤에 대곡소서산 뚫리고 나면 그때 가서 정말 내가 1억 5천 투자했는데 그때 가서 1억 5천이 남는지 커피 내기 할까요? 커피 내기? 저 3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커피 맛집이 있습니다. 처제가 하는 봉카페입니다. 봉카페에서 제가 커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오르면 저한테 봉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십시오. 어쨌든 투자금이 클수록 유리하다. 앞으로 중대형에 투자하십시오. 중대형 평수에 투자하십시오. 22평이 몇 천만 원 오를 때 중대형 37평, 49평은 몇 억 오릅니다. 정말이냐고요? 그것도 그때 가서 봅시다. 예측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한 것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무책임하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중에 저한테 항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도 사지 않았습니까? 그죠? 37평. 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 책임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면 37평, 49평 충분히 좋은 더 큰 평형대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가율이 가급적 높은 그런 집에 갭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값이 올라야지만 갭투에 유리하죠. 그죠?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값이 오르거나 그럼 그걸 어떻게 알느냐. 전쟁이도 아닌데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데 이게 팩트인데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이게 지금 오르고 있을 때 사면 안전빵이죠. 안전빵. 갭투의 첫 번째 요인이 집값이 오를 때, 두 번째 요인이 전세값이 오를 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예요.
전세가율이 높은 거는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즘 전세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불확실성이 있었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고, 이건 지금 팩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도 개토하기에 아주 조건이 좋은 거라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그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모를 때는 오히려 위험한 거죠, 그죠? 지금은 쫙쫙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이 오히려 투자 적기라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예측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은 예측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있으니까. 저처럼 한번 리스크가 큰 곳에 수익이 많듯이 한번 투자해볼. 제가 지금 이게 43일째입니다. 유튜버로 부동산과 관련된 본격적인 것을 올리기 시작한 게 11월 1일이니까 지금 43일째인데 43일 동안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4,000시간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에서 광고를 달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시청시간 4,000시간을 1년 이내에 달성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42일 만에 달성했어요, 그죠? 42일 만에 4,000시간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1,000명, 구독자 1,000명만 채우면 저도 이제 막내딸에게 용돈 10만원씩 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뜰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 조정적 해제된다라는 거, 그 예측한 거, 그죠? 11월 6일날, 정확하게 11월 6일날 조정지역이 해제됐는데 그 전에 동영상 4개를 찍었잖아요.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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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된다. 그거 보고 와서 산 사람들 지금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해제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동영상 찍었던 게 4개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와서 샀던 사람이 32평을 4억에 산 거예요. 3억 9천에 산 거예요. 지금 3억 6천이니까 6천, 7천을 벌었잖아요, 그죠? 제 말 듣고 와서 투자한 사람들 지금 늦었다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꼭 믿고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뜰 수 있었던 요인이 조정적 해제된다라는 예측, 그 동영상으로 인해서 제가 11월 6일 또 막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지금 77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740명이었는데 벌써 30명이 늘었습니다. 정말 무진장 감사드립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구독은 아직 안 하셨지만 곧 구독할 예정인 당신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조정적 해제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동영상이 뜨고 구독자가 늘고 하면서 지금 수익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뭐 세부적인 걸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 언제 투자하느냐? 지금처럼 오를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빵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에서 투자해서 어깨에서 1년 7개월 뒤에 어깨에서 파는 게, 1년 7개월 뒤면 안 되겠다. 2년은 보유해야 되니까 2년.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지금 조정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일산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 3년 이내 팔면 됩니다. 3년 이내만 팔면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 팔면 세금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1가구니까. 그러니까 투자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파트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갭2의 대상은 뭐 땅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빌라도 있고 상가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실일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실일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구나 아니면 그 뭐 오피스텔 이런 것만 월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파트도 월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 오피스텔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파트에 집중해서 미래 투자 가치를 보고, 그냥 빌라나 상가, 다가구 이런 거는 지금 2년 뒤에 안 오릅니다. 아파트 오릅니다. 무진장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집중해서
개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지, 여건을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근처에 영화관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많죠, 그죠? 창릉에 왜 제가 안 들어가겠다고 한지 아십니까? 영화관도 없어요, 그죠? 병원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스포츠 센터도 없어요. 탁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탁구 좋아하는 제가 들어갈 리가 없죠. 입지를 잘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새 아파트의 여부보다도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오를 수 있는 곳, 오를 수 있는 입지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교통,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환경.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교통, 앞으로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 이 백마역 정말 좋아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또 교육, 여기 뭐 사교육, 공교육, 학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교육 걱정할 거 없습니다. 환경,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정말 손꼽아 전국에서 손꼽는 지역이 바로 이 백마마을입니다. 이상 갭투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2탄으로 1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탄, 2탄 갭투 비법 2탄이었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